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도 차가웠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무심했고 크리스마스 같은 날조차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 그 남자의 이름은 스크루지였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차갑고 인색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자기 죽음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기 장례식, 그리고 외롭게 남겨진 자기 무덤. 그걸 본 순간 스크루지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처럼 보입니다. 죽기 전에 착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면 벌 받는다. 남을 도우면 복이 온다. 겉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릴 때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지, 어떤 감정으로 삶을 끝내고 싶은지, 이런 질문이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이걸 스크루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떠올린 사람이 더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해지고 더 도우려 하는 현상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보통 겁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생각이 어떻게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요. 먼저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항상 위험한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끔 자기 삶의 끝을 상상합니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불편하지만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고통을 혼자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삶 쪽으로 돌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의식하는 상태를 죽음 현저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마음의 전면에 떠오른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큰 검사를 기다릴 때,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는 걸 느낄 때, 새벽에 혼자 누워 있다가 문득 내 인생의 끝을 상상할 때, 평소에는 머리 한구석에 밀어 넣어둔 사실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내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이 생각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음을 멀리 합니다. 다음 할 일을 만들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때 사람은 두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더 세게 가르고 자기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내가 속한 세계가 더 단단하다고 느끼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미뤄둔 사과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스크루지 효과는 바로 이쪽을 말합니다. 끝을 생각하자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바 요나스와 동료들은 이 현상을 스크루지 효과라고 부르며 연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봤습니다. 흥미로운 건 죽음을 떠올린 사람들이 도움이나 기부 같은 행동에 더 끌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된 건 아닙니다. 심리학 실험은 마법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사람은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방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버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치를 크게 비추는 조명에 가깝습니다. 스크루지가 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가 본 건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결과를 봤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끝이 너무 비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군가와 싸우고 난 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내가 맞는 것 같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낀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게 스크루지 효과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삶이 우울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정리됩니다. 가짜 중요한 것들이 힘을 잃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기준 앞에서는 많은 것들이 다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다녀온 뒤 가족에게 더 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을 겪은 뒤 일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건 다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삶을 재배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바빠지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화내고 다시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잊어야 일상이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죽음을 뒤로 밀어둡니다. 일상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멀리 밀어둘 때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잊은 사람은 시간을 무한한 것처럼 씁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죽음을 너무 가까이 두면 불안해지지만 죽음을 너무 멀리 두면 삶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가끔 정확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요.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던 메멘토 모리도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너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은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두운 것으로만 분류합니다. 불안, 공포, 우울, 물론 맞습니다. 죽음은 밝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서 내 인생을 한 장면처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지? 사람들은 나를 어떤 감정으로 기억할까? 이 질문이 사람을 바꿉니다. 스크루지는 무덤을 보고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삶 전체를 처음으로 본 겁니다. 굳이 무덤을 봐야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죽음의 신호만으로도 삶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부모님의 젊은 얼굴, 갑자기 작아진 할머니의 손, 이런 것들은 다 작게 말합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죽음은 이렇게 감춰진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떠오를 때 무조건 밀어내기만 하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조용한 죽음의 생각이라면 그 안에는 질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직접 받으면 사람은 방어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서는 방어가 조금 약해집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핑계를 조금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더 착해져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항상 남에게 잘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음의식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크루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스크루지는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가치가 너무 초라하다는 걸 봤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남았지만 그 이름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돈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손해를 안 보는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직원에게 따뜻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족의 초대에 응합니다. 죽음을 본 뒤 그가 선택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이유는 죽음 쪽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 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스크루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중요한 걸 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스크루지는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붙이고 나 자신도 밀어붙입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천천히 가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 몸보다 내일의 성과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죽음은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더 정직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인정 때문에 나를 계속 태우고 있다면 이제 멈춰서 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스크루지는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차가워집니다.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집에서는 가장 무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떠올리면 이 당연함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을까? 이 질문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스크루지는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또 망쳤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채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조금씩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스크루지 효과는 타인에게만 친절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떠올릴 때 다른 사람에게 남길 감정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남기고 있는 감정도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차갑다면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은 짧고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 누구에게 조금 더 따뜻할 것인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죽음을 오래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과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을 생각한 뒤 내가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또 하나 조심할 점은 이 생각을 남에게 함부로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 짧은데 왜 그렇게 살아? 언젠가 죽을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기준은 내 삶을 돌아볼 때 써야 합니다. 내게는 방향을 주는 질문으로, 타인에게는 더 다정해지는 이유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윤곽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에 테두리가 있어야 형태가 보이듯이 시간에도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떤 모양인지 보입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 무한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사과도 미루고, 사랑도 미루고, 휴식도 미루고, 꿈도 미룰 겁니다.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부르는 장면들도 그렇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 피곤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이 평범한 장면들이 갑자기 삶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스크루지가 되찾은 것도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변화는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무섭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좋은 기회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삶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살아있는 쪽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조금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을 떠올릴 때 비로소 진짜로 살고 싶어진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